작품 동동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거 보면서 확인을 할게. 그걸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원래는 전체가 14면으로 돼 있어. 14면의 원령체를 달거리 노래라고 하거든. 다달이 있었던 걸 쭉 써놓은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편집상 정월령부터 1월, 2월, 4월, 8월, 10월 이렇게 다섯 연이 나왔으니까 요것만 해주는 걸로 할게. 자, 제목 동동은 악기소리 흉내 말이야. 우리가 고려가요의 특징은 후렴구가 있지요. 후렴구를 조음구, 조흥구라고도 부르는데 각 연마다 끝에 의미 없고요, 뜻은 없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연이 끝나는 거야. 악기소리 흉내말이 등장해. 작품마다 후렴구는 달라. 동동은 아으 동동다리 이렇게 나오지만 다른 데는 뭐 위 두어롱숑 다링들이 뭐 이런 것도 나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각 작품마다 후렴구가 다르니까 기억해 둔다. 그 다음에 후렴구는 뜻이 없고요, 해석 안 해도 돼. 분위기 고조시키고요, 연을 나눠주고요, 악기소리 흉내말이고요, 뭐 이런 것들만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후렴구 나오면 연이 끝나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분연체라고 하는 거. 연을 나눠줬다. 분연체고 전체는 14면으로 돼 있고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왜 13이냐 그러면 앞에는 그 처음에 시작하는 연이 있어. 전체적으로 송축하고 임금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송축하고 경사스러운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정월 즉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는 14면으로 된 원령체다. 달마다 행사가 달라라니. 그러니까 이 작품은 특히 님에 대한 어떤 님에 대한 연모, 그러니까 그리움이지, 사랑하는 마음, 그런 걸 써놓은 연애 같은 시인데 문제는 중간중간에 달마다 하는 풍습, 민속학에서 말하는 풍습,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민속학적으로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작품이야. 우리나라 국문학 중에서 원령체, 달거리 노래 중에 최초, 효시에 해당되는 작품이고 가장 오래 써. 그러니까 최초지, 그지? 민속학 연구에도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이렇게 갔잖아. 근데 문제는 이 1월, 2월, 3월이라는 건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는 계절의 변화도 나타나 있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사랑의 감정을 읊고 있어. 그 다음에 표현법도 아주 다양해서, 이 표현법이 다양하다는 건 문학적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고려가요에 오면 민중들의 솔직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고려가요가 작자미상이 거의 대부분이거든. 솔직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서정성이 뛰어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현법이 여기는 영탄법, 직유법, 은유법 뭐 점점점 여러 가지가 쓰이고 있다는 점도 문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님에 대해서 송축이라는 게 뭐냐면 뭐 예찬하고 아주 잘 되길 기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연모, 그러니까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리고 있다, 화자가. 근데 좀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좀 화자가 너무 여성인데 너무 지나쳐. 약간 미저리 스토킹 같은 그런 냄새도 좀 약간 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1연부터 한번 볼까? 1연. 정월이다. 정월의 시옷은 관형격이야. 날인물은 아으 어저녹조 하는데 누리 가운데 낙원모마 하울로 멸셔. 자, 해석은 정월은 1월이고요. 2월에 시냇물은, 날인물은, 사실은 시냇물은 있잖아. 1월 달에, 여기서는 음력이기 때문에, 음력 한 3월, 2월, 뭐 이럴 테니까 봄이 오는 그 길목이란 말이야. 그래서 봄이 되지는 않았지만, 겨울이 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시냇물은, 날인물은 얼 때도 있고 녹을 때도 있어. 변화가 있단 말이야. 얼었다, 녹았다. 자, 여기 날인물은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거야. 왜냐하면 화자는 늘 혼자 있었거든. 님하고 이별하고 혼자 똑 떨어져서 외롭게 고독하게 지내고 있거든. 변화가 없단 말이야. 늘 외로워. 항상 외로워. 근데 이 날인물은 얼 때도 있고 녹을 때도 있어. 변화가 있지요. 그러니까 시냇물하고 화자의 처지는 대조가 되겠지, 그지? 자, 얼 때도 있고 녹을 때도 있다. 이 말은 만날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어야 되는데 화자는 맨날 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냇물하고 대조적인 처지라고 보면 돼. 누릿은 누리의, 그러니까 온 세상의 가운데 낙원, 나 하나의 몸만, 내 몸 하나만, 홀로 널셔는 살아간다, 흘러간다, 떠내려간다. 여기서는 살아간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내 몸 하나는 맨날 혼자 살아가요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핵심적인 단어로 바꾸면
고독이 되겠지. 고독. 정월 1월은 고독이야. 맨날 혼자 살아간다고. 대조적인 게 뭐라고? 날인물이지. 얘는 얼 때도 있고 녹을 때도 있고 변화가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 바로 후렴구가 나오지. 아으 동동다리. 동동은 보통 작은 북소리라고 하는 거야. 큰 북은 둥둥쯤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해석 안 해도 돼. 요 중간에 간주 정도로 생각하면 돼. 아으 동동다리. 고독이라는 단어로 압축되어 있는 1월이다. 자, 그 다음에 4월로 가야 돼. 2월로 가야 되겠구나. 2월에 보름에 아으 높이 현의 불 다오라. 만인을 비추실 드디셨다. 자, 2월 달로 갔고요. 정월 다음에 2월이겠지. 보름에, 이건 보름에 15일을 음력 15일을 보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2월 음력 15일이니까 2월 15일에 보름에 아으 감탄사 나왔어. 높이 현은 현이야, 현. 높이는 아주 높이 현 불을 켠 거야. 등불을 켠 거야. 등불 다오라는 같아라. 등불 내모치고 이건 님의 모습을 이야기한 거야. 우리가 잘생긴 사람을 보면 야, 참 얼굴이 훤하네, 환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마치 있잖아, 높이 올려서 켜놓은 등불 같아. 누가 님의 모습, 님의 얼굴이, 여기서 님의 모습으로 할게. 왜냐면 다음 주에 뭐가 나오냐면 만인, 모든 사람을 비추실 드디셨다잖아. 드디셨다. 드지 뭐냐면 짓이라고 생각해도 돼. 몸짓 하는 그 짓 모습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주 수많은 사람을 비출 만큼 아주 멋진 모습이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아까 이게 말한 게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님에 대한 송축, 예찬, 기대. 그래. 이게 송축이란 말이야. 막 이렇게 칭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님은 있잖아. 높이 위에다가 매달고 불을 켜놓은 등불 같아. 환해. 모든 사람을 비출 만큼 그렇게 잘생겼어. 빼어난 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연이라. 자, 그 다음에 4월 달로 갈게. 4월 안이 늦어. 아으 오실서 꽤 곧거리세요. 자, 4월을 안이 잊고 안이 잊었대. 그러니까 기억했다는 얘기지. 4월 달마다 꾀꼬리새가 온단 말이야. 얘는 있잖아, 어기는 적이 없어요. 4월 되면 어김없이 온단 말이야. 얘를 꾀꼬리새를 딱 보니까 나는 있잖아, 혼자 맨날 외롭게 살아가잖아. 근데 봄이 되면 꾀꼬리가 오지. 그렇잖아.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봄이 되면 꾀꼬리가 온다는 건 꾀꼬리가 봄을 만나러 오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그러면 화자의 처지에서 봤을 때는 저 곡꼬리새는 잊지 않고 찾아오는 님이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곡꼬리새를 보면 자, 우리 님하고 정반대가 되겠지. 아까 날인물은 화자의 처지와 대조지만 이 곡꼬리새는 님의 어떤 행동과 대조되는 모습이 바로 꾀꼬리새란 말이야. 4월달 되면 어김없이 오는 꾀꼬리새, 잊지 않고 찾아오는 꾀꼬리새. 자, 그 다음에 님으로 추정하는 부분 볼까? 무심하다. 녹사님은, 자, 녹사 비주 줘봐. 자, 이건 고려시대 때 관직 이름이 알았니? 관직명이라고. 그러니까 화자는 여자고요, 님은 남자가 되겠지요. 고려시대 때 벼슬은 남자만 할 수 있으니까 녹사가 바로 님이란 말이야. 녹사 벼슬을 하고 있는 님. 녹사님은 옛날의 나를 잊어버리신 것입니까요? 아니면 잊고 계시는구나 정도 감탄형, 아까 영탄법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 번 떠나서 다시 오지 않지. 근데 봄이 되면 꾀꼬리는, 곧꼬리새는 어김없이 오는데, 그러니까 곧꼬리새하고 녹사하고 정반대잖아 지금. 혹시 날 다 잊어버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나를 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의 존재를 잊는 것도 있지만 나와의 사랑, 추억을 다 잊어버렸나? 왜 안 오시지?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 여기선 슬프게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떠올라. 알았니? 이게 4월이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후렴구 아으 동동다리가 또 나왔네. 그럼 연이 끝난 거지. 분연이라고 그랬죠. 분연. 그 다음에 8월달로 갈게. 8월달. 연으로 하면 구연이다. 자, 8월달로 갈게. 8월 보름에, 아까도 나왔던 보름이야. 8월 15일 다 음력이다. 8월 보름이 언젠데? 추석이잖아. 맞지요? 8월 보름에 아으 감탄사 나왔고, 해석 안 해도 돼. 갑의 날이지만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이 작품은 님에 대한 그리움, 만남, 뭐 이런 거, 사랑 이런 것도 있지만 민속학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라고 그랬지. 갑해가 추석의 다른 날, 다른 이름이야. 중추절, 추석, 갑해 다 추석을 말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옛날에 고려시대 때 한가위 추석날을 갑의 날이라고 불렀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8월 보름 음력 8월 15일 갑의 추석날이지만은 추석날 무슨 뜻이야? 추석은 보통 뭐라 불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만 같더라. 풍요의 계절이잖아. 그럼 생각해봐. 계절상으로는 뭐 추수하고 과일을 따고 결실을 맺고 아주 풍요로운 계절이야. 왜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황은. 근데 화자한테는 절대적인 게 님이잖아. 님은 안 오고 있어. 그러면 님이 없는 풍요는 풍요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별로 즐겁지 않은 추석이고 명절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볼까? 님을 매셔 여고 아까 살아간다라고 했으니까 님을 모시고 추석날 님을 모시고 살아가야지만 오늘이 진짜 가벤날 추석날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화자한테는 절대적 존재와 대상이 님이고요. 아무리 풍요로운 갑의 명절이라고 하더라도 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하나도 즐겁지 않은 명절이 돼버리는 거지. 그지? 결국은 님에 대한 연모의 정, 그리움의 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8월달이란 말이야. 그리고 또 후렴구로 마무리 아우동동 다리 하면서 끝났어. 자, 그 다음에 자 책에 나와 있는 10월달 거 볼게요. 10월에 아우 점이언 바랏 따오라. 바랏. 자, 여기서 10월달에 아우 점이언은 짧게 자른 이런 뜻이고 바랏은 보리수 나무를 말하는 거야. 짧게 자른 보리수 나무 같구나. 자, 점이언 바랏 네모치고 이게 화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 동동에서는 화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또 나와. 알았니? 또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면 빗, 머리 빗는 빗 있지? 님이 있잖아. 빗질을 한 다음에 이 빗을 절벽 아래로 버렸어. 버림받은 존재 화자, 빗. 그 다음에 짧게 자른 보리수. 왜 짧게 자른 보리수가 화자의 처지가 지금 버림받은 거냐면 생각해봐. 보리수를 어디에 쓸모가 있다. 그러면 제대로 적당하게 잘라야지. 너무 짧게 자르면 어때? 쓸모가 없잖아.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잖아. 그런 존재가 바로 화자라는 뜻이야. 마지막으로 젓가락. 마지막에 연에 나오는 건데 사실 12월 달에 나오는 건데 젓가락이 뭐냐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 자, 젓가락을 잘 짝을 맞춰가지고 님의 앞에다 딱 놨었거든. 근데 님은 쳐다도 안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젓가락을 탁 채가. 나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한테 관심 갖는 건 님이었으면 좋은데 님은 쳐다도 안 보고 다른 사람만 찝쩍거리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런 처지가 바로 화자의 처지.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버려진 빛, 짧게 자른 보리수 나무, 마지막 젓가락. 이 세 가지가 화자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나타내.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나온 건 점이언 바라시다. 자, 그 다음에 볼까? 꺾어버리신 후에. 자, 꺾어버린 후에 지니고 다닐 분이 없으셨다. 아무도 가지고 다니지 않지요. 그게 화자의 지금 처지다. 알았니? 결국 님에게 버림받은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 점이언 바라시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게 10월달이고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내용은 1연, 2연, 1월, 2월, 4월, 8월, 10월 이렇게 5개만 나왔으니까 혹시 시간이 되면 나머지 것들도 빠진 것들도 다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다 공부한 거야. 자, 전 13연으로 되어 있는 원령체, 우리나라 최초의 원령체 노래 동동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것 말고 원령체 하면 딱 나오는 게 뭐냐면 농가 원령가라는 농민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지도하는 책이 있어. 그것도 정월, 2월 이런 식으로 해서 12월까지 나와 있는 원령체. 그럼 그거는 농가 원령가니까 가사야 가사. 그래서 그 농가 원령가라는 원령체는 잘 읽어보면 지금도 그 책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야. 농민들한테 농업에 관련된 풍습과 그 다음에 농업 기술 이런 걸 막 가르쳐주는 책이거든. 그것도 원령체고요.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 동동이 먼저고 나중에 가면 농가 원령가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이제 시켰겠지. 그래서 만든 원령체 가사도 있으니까 그것도 아울러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게 동동의 내용이고 12달 풍속회가 함께 우리한테 중요한 자료가 되는 작품이다.